債務書。これ大丈夫かな。これだけはちょっと見えないね。はい。今日はですね、チャン・ユシク弁護士、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の弁護士さんです。検察改革2022、捜査権と規則権の分離、いわゆる、コムスワンバックということについて話をしてもらいます。그러면 변호사님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유식이라고 합니다. 예. 皆さんこんにちは。チャン・ユシクと言います。 한국에서 저는 이제 1983년 대학 입학을 했고요. 지금 학생운동도 좀 했고, 그 다음에 변호사 되기 전에 원래는 저는 공대 출신인데 반핵운동을 하다가 고시 공부를 통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私は83年大学入学で、学生運動もちょっとしてました。で、もともとはですね、理工系の出身で、그러면 변호사님 전공 뭐예요, 원래는? 산업공학,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産業工学を勉強して、実は脱核ですね、反核の運動もしましたが、その後ですね、司法試験の勉強をして、弁護士になったそうです。그러면 변호사님 로스쿨 출신 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법시험. 네. 사법시험 30회. 네, 30회니까 1998년 합격된 경우고요. 98年に、司法試験を受けて弁護士になったそうです。 그래서 사실 학생운동 할 때도 그렇고 그 뒤에 반핵운동하고 평화운동 할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방문을 했었고 일본 시민사회하고 여러 가지 교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사회운동할 때 일했던 단체가 평화연구소, 또 반핵평화운동연합 뭐 이런 단체들이어가지고 일본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 私がですね、弁護士になる前に、市民運動の活動をしていましたが、その時にですね、広島とか長崎を訪問して、日本の方々と交流したこともありますし、でその時ですね、平和研究所という市民団体で活動していまして、多く日本の方と交流をしました。 그래서 사실 뭐 일본하고 한국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이긴 한데 일본 사회가 한국 사회에 비해 가지고는 선진화돼 있기도 하면서 좀 뭐랄까요? 활기차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좀 그런 사회고 이게 한국 사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딱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아주 주도적인 그 정치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하고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그런 시민단체의 위상이 있고 일본은 꾸준하게는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하시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응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ですね、日本と韓国、非常にいろいろ、なんというか、複雑というか、重層的な関係でなってて、ある意味では日本は、先進国というか、先にいろいろ物事が始まってますよね。しかし、エネルギーというかな、そういう面で言うと、やっぱり韓国の方がちょっと、エネルギーに満ちていた。見せているというか、そういう、感じがしました。また、市民運動に関しても、
韓国の場合はですね、政治権力というもの、政治課題というものを直接扱う、課題にする市民運動というのが非常に多いですね。で、日本はそれに比べて、非常にもう、苦しい、厳しい状況の中で、頑張ってやって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ます。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된 지 20년 됐는데 그동안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한국의 시민단체인데 그 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고요. 권력감시. 그 변호사 되기 전에는 평화운동 쪽이었고 변호사 되고 난 다음에는 권력감시 운동을 주로 했고 검찰하고 국정원, 국가정보원, CIA, KCIA를 감시하는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弁護士になって約20年です。で、その間ですね、皆さんもご存知の、産業連帯、あるいは、民弁ですね、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で主に活動していまして、で、そこではですね、権力というものを監視する。具体的に言うと、検察であり、また国家情報院ですね。この2つの組織を監視するという活動をしてきました。 오늘 지금 다나카 선생님께서 통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통역 없이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今日はですね、招待し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通訳なしで話ができれば本当にいいんですが、通訳を介して若干、ぎこちないところもあると思いますが、ご理解ください。 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じゃあ始めます。じゃあ次のページ。これでいいのかな? 네, 지금 프레젠테이션 나와 있는 거는 크게 한국의 검찰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가 그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검수완박이라고 얘기되는 그 검찰 개혁 작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 두 가지였는데 어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야가 막 대립을 하다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은 그저께 저녁 때 드린 자료라서 그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뭐 현안에 관련돼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로 정리가 안 돼 있더라도 이따가 말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ですね、2つの問題、をお話しします。一つは韓国の検察というものがどういうものであったのか、どういうものであるのかという問題ですね。どこに問題点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2番目はその検察を、改革するということがどのような過程で行われて、どのような方向に行こうとし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皆さんご存知な方もいると思いますが、昨日与党と野党が、劇的に合意をし、検察の改革というのが、合意されました。で、発表文としてはですね、用意されていませんが、昨日の合意に関してもお話をすることにします。 가능하면 30분 안에 일단 말씀을 다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発表はですね、なるべく短くして、皆さんの質疑応答でたくさん、また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예, 첫 문장에 한국의 검찰 제도는 일제 강점기의 산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 좀 자세한 내용은 그 각 줄을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검찰 제도는 일본하고 많이 비슷한 점이 있고 제가 뭐 일본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36년간의 일본 강점기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또 여기 지금 식민지 시대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역사가 있었죠. 그 역사의 그 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도 일본도
경찰하고 검찰이 계속 대립을 하는데 검찰이 자기 권한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일본 검찰이 힘을 얻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 그 당시에 이제 조선 검찰이 약간 좀 설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스트 베드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검찰이 강화되는 과정에 한 10년 정도 앞서서 조선에서 이 검찰 제도가 테스트 베드처럼 그러니까 시험대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한국의 검찰 제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 한국의 검찰 제도는 당시에 그 일본에 의해서 그 일본도 이제 프랑스의 검사 그 법제를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그게 일본으로 들어오고 일본이 일본 본토에서 일본에서 그 검찰 제도를 정착시키기 전에 테스트베드 시험대로서 조선에서 한국에서 먼저 이런 검찰 제도를 강력하게 정립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ここにですね、韓国の検察制度は、日本の植民地時代の産物とありますね。こ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言いますと、いわゆる36年間の、韓国語でいうと日程の韓正期、強制期ですね、植民地時代にこう作られたわけですが、非常に特別な歴史的な関係があるわけですが、日本でも当時ですね、検察と警察というのは対立する部分があったわけです。で、それで日本で、検察ですね、検事、検察制度をどのように確立していくのかという、テストの場として、いわば当時植民地だった朝鮮が使わ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言えるそうです。ですので、日本よりも大体10年ぐらい早くですね、検察のさまざまな制度というのが、韓国、当時の朝鮮で確立をし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ね。 아시다시피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1945년 이전에는 검찰하고 경찰 이런 그 권력기관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쪽에서 그런 그 검찰 제도를 강력하게 테스트 베드처럼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조선에서 당시 한국에서 이념적 갈등, 좌우 갈등,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보안법,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보안법, 그 시큐리티 로라고 할 수 있겠죠. 보안법이 그 조선에서 시행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관들이 굉장히 강한 권력을 만들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보안법은 일제시대 때 만드는 법이네요. 예, 일본 일제시대 때 있었던 보안법입니다. 네. 방공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韓国、いわゆる当時朝鮮ですね、植民地朝鮮で左右の、左派、右派の対立が激しくなる。というか左派が非常に活発になるという時期があります。で、それに対応して、朝鮮では保安法ですね、というものが作られます。で、それによってですね、左派を取り締まるための、検察権力ですね、検事の力というのが非常に強くなっていきます。 그래서 어쨌든 그 1945년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계속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수사주의를 한다든가 또는 직접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권한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1945년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1954년에 검찰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형사소송법이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で結局、検察の立場から言えば、捜査もできる、あるいは捜査を指揮して警察を動かすこともできるということをずっと望んでいたわけですね。で、これは1945年以前もそうですし、以降もそうだったそうです。で、結局、1954年に、検察が、捜査権と起訴権両方を持つ刑事訴訟法というのが制定をされます。 1954년은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끝났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의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일제 시대에 그 경찰이 가졌었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검찰 쪽에서 이용을 해서 이 검찰이 원래는 이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조선의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인권 침해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잠정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관철이 된 거죠. 結局ですね、この54年の刑事訴訟法が制定されるときですね、まで警察と、検察ですね、非常にこう、なんていうかな、両方の力の争いとがあったわけですが、ただ、日本の植民地時代にですね、警察というのが人権を侵害する、あるいは日本の手先となって動くということで、非常に否定的なイメージがあったわけですね。で、その警察に対する否定的なイメージを検察がいわば利用しました。で、それによって、54年のできた刑事訴訟法ではですね、当分の間、捜査権もですね、検察が持つということで決まったわけです。 그러다가 박정희 씨가 5.16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인 1963년에 여기 나온 세 번째 줄에 있는 63년 12월에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 영장을 누가 신청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에다가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검찰의 힘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에서 헌법에다가 검찰은 영장 신청을 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넣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で、次にですね、63年、パク・チョンヒがですね、クーデターで、政権を握ったパク・チョンヒが、新しい憲法を制定しますが、その時にですね、憲法の中に、検察が令状を、捜査なり逮捕の令状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条文を憲法の中に入れます。で、これはですね、憲法にこういうことが書いてある国というのは、ほぼないと思うんですが、でこのようにして、パク・チョンヒの作った憲法の中で、検察の力というのがまた一層、拡大する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68년이 지났는 지금 2022년까지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그런 형사소송법이 유지되고 있고, 검찰이 원래 잠정적으로 했었던 그런 조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검찰은 계속 자기 힘을 키워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ですので、54年の、刑事訴訟法ではですね、
臨時といいますか、当分の間という意味で、捜査権と規制権の両方を持つと、検察が両方を持つ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たわけですが、この臨時の措置がですね、今になっても68年間にわたってずっと維持してきて、検察の、巨大な権力というものの、というか、背景になったわけです。 네,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네네. 다음 페이지로 가시죠. 예. 야, 그 신문 기사도 올려주셨네요. 아, 예. 그 지금 우리나라 검찰은 2,200명이 좀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검사 말고 검찰청의 식구라는 개념, 그러니까 자기 조직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6,600명 가량의 검찰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검사보다 3배나 되는 수사관들을 직접, 이걸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직접 수사 인력이거든요. 그 검사들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배치하고 또 어떤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수사 인력인데, 이 수사 인력이 6,600명, 검사 수보다도 3배나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그런 한국 검찰의 특징입니다. で、韓国の検察のですね、大きな特徴として、ここにもありますが、今、全国で2200名の検事がいますが、その検事のもとにですね、合計で約6600名、いわゆる、検事の数の3倍ですね、の、捜査官というのがいます。で、これは世界的に見ても非常に異例な数です。 그리고 이제 정권의 어떤 교체기, 한국은 보수 정권이 계속 되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개혁 정부, 민주정부로 한번 바뀌었었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다시 보수로 와서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다시 문재인 정부, 이렇게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정권을 교대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 で、韓国の政治を見れば、ずっと保守が続いていましたが、1998年かな、金大中政権ができますよね。で、その後、ノムヒョンというふうに、進歩的な政権が続き、その後また、イ・ミョンバク、パクネと保守の政権で、今いるムン・ジェインというふうに進歩的な政権となります。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음. 이 여러 가지 권력기관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3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면은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요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찰이나 국정원, 그러니까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기관들은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바탕 이렇게 물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지고 조직이 쇄신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예컨대 뭐 김대중 정부 때 와가지고는 그 당시에 한 10% 넘는 인원들이 다 옷을 벗었어요. 또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국정농단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적폐청산 국정농단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 그 계기가 됐었던 그 사건 때 국정원 직원들이 그때도 한 뭐 500명 가까이 조사를 받고 수십 명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른 권력기관,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력이 바뀔 때마다 크게 한 번씩 요동을 치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고 한 번도 쇄신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정권의 입맛에 맞게 지금까지 68년을 온 거죠. 68년뿐만 아니라 계속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3대 권력기관 중에 검찰은 한 번도 쇄신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なぜこのように、政権の交代のことについて説明したかというとですね、韓国の
いわば権力機関として3つあります。検察、警察、国家情報院ですね。大体この3つが大きな権力機関となるんですが、2番目と3番目、警察と国家情報院の場合はですね、この政府が変わるたびに、それなりの人事の刷新であったりとか、問題の摘発であったりとかいうことが行われるわけですね。例えば、ムン・ジェイン政権がスタートするときも、国家情報院がいろいろ政治に介入したということで、500人余りが調査を受けています。で、その中で50人ぐらいが起訴をされて、裁判になっています。警察も同じように、政権が変わるたびに人事、あるいは機構が変わります。ところがですね、この三大、権力の一つである検察というのはですね、政府が変わっても、一度も内部で、例えば人事の刷新とか、そういうことが一度も行われていない、60年、70年以上ですね、自分たちの権力というものを、そのまま維持をしてきています。 그래서 한 번도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68년 동안 또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렇게 계속 힘을 키워왔던 이 검찰은 보통 뭐 민주국가에서 3권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3권이 있는데 그 3권을 뛰어넘는 제4의 권력의 제4부라고 할 만한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このようにもう70年以上にわたってですね、自分たちの権力を維持してきているというために、行政や立法、司法を超える、権力の4つ目ですね、というふうに、認識をされ、そのような実態になっていると。 잘 아시다시피 여기 윤석열 직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옷 벗은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행정 권력을 장악했고 그다음 예, 그 말씀 먼저 할까요? 예. で、今ここに写真ありますけど、ユン・ソギョルすぐ前の検察総長でしたね。辞めて間もなく、今回大統領にまでなってしまいました。行政の権力を握ったわけですね。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는 300명인데 그중에 법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고 그중에 절반 정도가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에 대해서도 로비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을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죠. また、今韓国の国会議員というのが、300人いますが、そのうち50人というのが、いわゆる法曹界ですね、弁護士、裁判官、検事出身者で、50人のうちの半分、25人ぐらいがですね、実は検事出身です。 그리고 사법을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그 사법 시험 또 로스쿨 시험에 다 동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법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는 검찰 출신이 한두 명씩은 들어가도록 관행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이걸 다 모아서 생각하면은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이렇게 골고루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까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검찰 권력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검찰 공화국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また司法の世界も見るとですね、例えば大法院、最高裁判所ですね、あるいは憲法裁判所、こういうところにはですね、の判事には、大体1人はですね、検事出身者が行くことに関連上なっています。で、そのようにですね、検察というのが、司法にもやはりそういった、
な影響力を及ぼすことができ、でまた今回ですね、大統領にまで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文字通り検察共和国というのが、形成されつつあ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그 표 좀 이제 보여주십시오. 그 밑에. 예. 표. 예. 이거 여기에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여기 음. 보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음. 대한민국은 수사 종결권, 기소 독점, 기소 편의, 공소 취소,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력, 검경 조서, 증거 능력 차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다른 나라들은 있거나 없거나 하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다 한마디로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これはですね、ちょっとために入れば、各国の検察権の比較というようです。で、韓国がですね、検事の起訴権限、あるいは捜査機権の中で非常にですね、他の国と比べると、圧倒的にさまざまな権限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日本も多いけどね、일본도 많기는 많다. 예, 일본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전부 동그라미로 돼 있는데 2020년에 법을 1차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수사지휘권. 네, 수사지휘권.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신문조서, 증거능력. 그 두 부분은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뭐 상세한 부분은 지금 설명 굳이 안 드리고요. 예, 약간의 변화는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은 아니다.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で、この、表はですね、2020年にちょっと一部改正をされたので、それ以前の様子です。ですから今ですね、捜査権あるいは証拠能力の違いですね、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若干の違いがあります。なのでちょっとご注意ください。 네, 좀 계속 다른 걸로 넘겨주십시오 이제. 네, 네. 예,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2022년의 검찰 개혁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왔었는데 우선 여기 제가 텍스트를 잘못 드렸네요. 2022년인데 예. 이 부분이요. 예. 예. 네네네. 예. 그 밑에도 그렇고. 네, 그러네. 죄송합니다. 大統領ですね、選挙。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한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검경.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했고 그때 수사권 조정의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뭐 수사권하고 기소권 전체의 틀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거를 원칙적으로 6대 범죄 지금 6대 어제 이제 합의하고 관련해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6대 중대 범죄에 한정해서 원칙적으로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6대 범죄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6대 범죄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지 검찰이 다른 걸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6대 범죄라는 것을 나눠가지고 이거는 검찰이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해라 이렇게 조정을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것이 2020년입니다. 2020년. 그래서 2021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었죠. まず、여기, 下の中のところですね、2020年に、検察と、警察の捜査権の調整というのが行われました。で、21年の1月から施行されています。で、ここではですね、昨日の合意の中でも出てきますが、6大重大犯罪ということに関してですね、例えば、これは公職者選挙、防衛事業、大型惨事かな、と、腐敗と経済捜査、これに関しては、検察がですね、重点的にやると。で、それ以外のことも実はできるんですが、まずこの6つは検察が持つ捜査権を持つということで、
2020年に、この調整というのが行われています。 네. 여기 지금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에 うん。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때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결과죠. 이게 대통령 선거인데 24만 표 정도 0.73% 차이가 났다는 거는 이게 한국 사회가 뭐 좌파와 우파라고 볼 수도 있고 보수와 진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결선 투표도 없고요, 한국은. 단 한 표라도 차이가 나면은 대통령이 되고 한 표라도 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오로와 나싱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 선거제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차이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예. ここにはですね、2020年と書きまして、すみません、これは22年ですね、今年ですね、大統領選挙、非常に本当に、0.73% と、得票率でいうと、票差でいうと24万、25万票もないわけですよね。というほんのわずかの差で、で韓国の場合はですね、決選投票というのがありませんので、1票でも多ければ多い方が、当選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結局、韓国社会というのが現在、保守と革新、あるいは右派と左派といいますか、という中の力というのが非常に均衡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네. 다음 페이지 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대통령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금 2년 전에 선출된 대한민국 국회는 또 현재의 민주당, 그러니까 윤석열에 반대되는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원래는 180석이 넘었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좀 탈당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172석인데 어쨌든 3분의 2에 육박하는 또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여소야대가 이제 만들어질 상황이죠. 근데 네, 그 문제 먼저 말씀해 주면. 예. で、今、国会を見るとですね、2年前の選挙で、共に民主党が勝って、ほぼ3分の2に近い、172議席ですね、現在、を持っています。ですから、今後、与党である、ユン・ソギョルの与党である国民の力というのは少数与党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을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에 1차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그거에 이전으로,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개혁을 해놨는데 아주 본질적인 개혁은 아니지만 2020년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 여기 나와 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든가 검찰의 예산 인력 독립, 그다음에 이 측근 한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런 그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예. で、この、大統領に当選したユン・ソギョルはですね、選挙の時から、検察の権限を強化するという公約を掲げていました。今説明をした、2020年の第1次の、警察と検察のこの調整ですね、この以前に戻す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で、具体的にはですね、法務部長官の捜査権指揮権の発動をなくすと、あるいは検察の予算なり人事を独立したものにすると、またですね、側近のハン・ドンフンという検事を法務部の長官に指名するというふうに、非常に検察の権力というのが、肥大化する
大きくなるという検察共和国の到来というのが現実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이 사람이 한동훈인데요. 한동훈은 예, 법무부 장관은 검찰하고 다르기 때문에 원래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민. 그러니까 그 민간이 문이 이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또 군대나 이런 그 공권력을 권력기관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 문민 통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현직 검사장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사실상. 그리고 기수도 상당히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 한동훈보다 전부 그 선배들, 원래 이제 이 검찰 조직은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수가 낮은 사람이 자기 위에 올라오게 되면 옷을 벗거든요. 그래서 이 한동훈이 지명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기감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で、とりわけですね、法務部の長官ですね、というのが、いわゆる文民統制ということで、法務部検事がですね、そのまま、現職の検事が、そのまま長官になるという事例というのは今まで一度もありません。非常にそれは得意なことと言いますし、ちゃんと長官が検察ですね、コントロールできるのかという問題にもなってしまいます。また一方でですね、検事、検察という組織は非常に奇数といいまして、検事になった時期ですね、年度というものを非常に重要視していて、自分より若い、年度の人間が、上司になった場合は、上のものは全部辞めるというのが、あったわけで、ですから今回もですね、非常に若い、지금 4년, 5년 정도 빠르죠. 한동훈 경우에는. 그 정도 빠른 아닌가요? 거? 네, 기수로서는 지금 네. 총장하고 27기인데, 27기, 그렇죠. 지금 총장은 20기인 것 3기인가? 같은데, 2기. 23기인가요? 네, 그 정도 빠른 것 같네요. ですから、今の検察総長と比べると、4、5年、下になってます。ですから、今度ですね、ハン・ドンフンが長官になったら、彼よりも上の人間は大体みんな辞め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네. 그래서 농담처럼 저희가 대한민국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정권을 겪었잖아요. 자,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군사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대학을 들어갔더니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군인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좀 매운 그래도 매운 맛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좋지는 않지만 검사들이 그 권력을 잡고 군인하고 비교했을 때 검사들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면은 군인들이 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총칼로 하는 것보다 머리로 또는 법으로 법과 원칙을 앞세워서 정치를 독재 정치를 만약에 한다면 훨씬 더 매운맛일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교묘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총칼은 군인들은 뭐 총칼을 들이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검사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은 그래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밀하고 더 위험한 독재가 있을 수도 있다. 더 매운맛이다.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걱정이 앞서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군사 독재 때보다도 더 힘든 그 검찰 독재의 시대를 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사실 그 반대 진영에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ですね、韓国社会は、パク・チョンヒ、そしてチョン・ドゥファンの手をですね、軍人出身のいわば軍事独裁というのを経験しています。チャン・ヨシキ弁護士も、大学に入学した時は、チョン・ドゥファンの時代でした。で、軍人がですね、そうやって、権力を握った場合は、分かりやすいわけですよね、やってることというのは。もちろん、ダメな問題があるんですけど、彼らのそういった、独裁というのは非常に分かりやすいんですが、今度ですね、このような形で、検察権力、検事出身者がですね、中枢に座り、権力を握るということでですね、なると、非常に軍人が行う権力行使よりも巧妙で、非常に分かりにくい形で、行うんではないかと。そういう、危機感ですね。検事、検察勢力による、独裁というのが起き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危機感というものを私たちは感じています。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 검찰총장 김오수는 20기, 그다음에 윤석열은 23기, 그다음에 한동훈은 27기 이렇게 되네요. 예. 現在のですね、検察の省庁というのが20期ですね。で、ユン・ソギョルが23期、で、ハン・ドンフンが27期ですので、今後ですね、27期よりも早い年を上の人たちですね。というのは、検事を辞め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ね。 이게 뒤죽박죽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네네네. 그래서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거의 5대 5의 이런 대립적인 상황이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그 정치적인 어떤 세력 관계는 딱 5대 5인데 대통령 선거 결과는 100대 0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불균형이 있고 또 국회의 남은 임기는 2년이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에 대한 우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검찰에 대해서 통제하고 뭐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었고 그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수사 기소 분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で、先ほども言いましたが、大統領選挙の結果ですね、非常にわずかな差でしたが、結局ですね、保守党の国民の力が100の権力を握っているわけですよね。で、一方、国会を見るとですね、今このグラフにあるように、約3分の2近くが、民主党が持っています。ですので、ですので、この間にですね、でこの国会議員の任期が24年までですので、今ですね、この捜査と起訴の分離をしようということで、検察の改革というのが進められたわけです。민주당에서 서두르는 이유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는 게 5월 9일인데요.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을 민주당이 다수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2년이 남았지만 그 2년 동안에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무의로 만들 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で、これはなぜかというとですね、国会で法律が制定されても、
大統領というのは拒否権を持っています。ですので、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5月9日までですね、5月の10日からはユン・ソギョルです。ですから、この9日までに、新しい法律を作らないと、その後ですと拒否権を使われて、立法してもそれが実施に実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うので、今、民主党が急いでいるわけです。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제 여기는 조금 내용이 약간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그 합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 짓고 여러분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4월 말까지 법을 통과시켜서 5월 3일 날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 때 공표를 하고 그거를 5월 9일 그렇게 할 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검찰에서 여러 가지 저항이 있고 또 여러 일정상 무슨 무소속 의원으로 들어갔던 사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무소속 의원으로 들어갔었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는 이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반대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사보임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국회에서 서로 위치를 바꾸고 막 이러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막 있으면서 국민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이게 국민 여론은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강해서 힘을 좀 없애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고 대통령이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어쨌든 뽑아놨으니까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매우 팽팽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시장, 시도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또는 비롯해서 전국에 약 250개 정도 되는 시도의 자치단체장하고 또 구의원, 시의원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 속에서 둘이 치킨 게임 하듯이 서로 양보 없이 쭉 왔는데 여론도 팽팽하고 또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뭔가 좀 한쪽 주장대로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어제의 그 중재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긴데 뭐 간단하게 통역해 주시죠. で結局ですね、このような民主党の中でですね、検察が非常に反発をしました。さまざまな会議、あるいは辞表を提出したりとか、会議もたくさんやって、検察は全部みんな反対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アピールしたりとかいうことをやったわけですね。ただ一方で、そのような検察が持っている捜査権と起訴権、やっぱりこれは分離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国民の世論というのも強くて、でまた国会議員の中でもですね、実は民主党から出て今無所属になっている議員がですね、このなんていうかな、民主党執行部がやっているのはあまりにもスピードが速すぎると、もっとちゃんと議論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現時点では反対をしたりとか、いろんなことがあって、どちらの方でも、なんていうかな、結論がもう出ないような、そういった中で、昨日ですね、電撃的に議長が斡旋案を出し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で、また、そうです、一つ忘れてた。また、6月の1日にですね、地方選挙があるわけです。韓国では約250の地方自治体、道特別市、あるいは郡、市ですね、このそれぞれの市長と、あと議員を選ぶという選挙があります。もうすでに選挙戦は始まっているので、それにも影響を与えるということで、進歩が民主党も、国民の力も、なかなかもうちょっと動きが取りにくくなっている状況で、昨日の斡旋案があったということも言えます。 네.
그래서 일단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야가 파국을 피하고 이 완전 정면 충돌해 가지고 어느 한쪽이 뭐 완전히 망가지거나 또는 뭐 일정이 그러니까 국면 자체가 서로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지는 파국, 파국을 피하고 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거를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한을 통해 가지고 여야가 단계적으로 해나간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을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잠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6대 중대범죄 그게 부패, 뭐 경제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부경, 방대, 공선 그래가지고 6개 부패, 경제, 그다음에 방위산업, 대형 참사, 공직선거, 공직자 비리, 선거 이렇게 부경, 방대, 공선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그 중에서 4개를 일단 당장 4월 달 안에 떼내기로 이번 달 안에 떼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6개 중에 4개를 경찰이 수사하는 걸로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줄였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사와 기소를 장기적으로 분리해 나가는 것을 1년 6개월 정도 기한을 두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나간다. 그 다음에 당장은 6개 중에서 2개 부패하고 경제를 뺀 나머지를 이번 달 안에 검찰로부터 떼내서 4개월 후에 경찰이 그때부터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꾼다라고 당장의 변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진행할 문제와 단기적으로 우선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작 검찰이 매우 반발을 하면서 총장을 비롯해서 검사장들이 전부 지금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게 여기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はい、昨日の合意案について説明をします。まずですね、基本的な枠として2つありまして、1つはですね、捜査権と起訴権の、分離をするということに合意をしました。で、最終的には一番長くても1年半の間には完全に分離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で、2番目にですね、今、検察が持っている6つの分野の犯罪、これについてですね、2つに絞ると。2つというのは、腐敗かななんだっけ。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네. 원칙에 합의한 거죠. 첫 번째가. 経済犯罪、あるいは腐敗、さまざまな犯罪ですね。そういうことに関しては、検察が、今後も、やるが、最終的には、完全合意分離ができる時点で、それもその新しい機関に、移管をします。で、警察の方はですね、これから4ヶ月以内のうちに、6台の6つのうちの4つですね、大型事故、惨事ですね、あるいは防衛産業、あるいは選挙違反、公職者の汚職ですね、これは今まで警察がやったんですが、この4つは完全に警察の方に移管をするということで、与野党が合意をしました。しかしですね、検事たちはこれに反発をして、検事総長をはじめとする、トップクラスの連中が今、辞表を提出しているという、段階です。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회원분들의 질문이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ここまでですね、一応発表ありまして、皆さんの意見を、聞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ということで、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ちょっと、감사합니다。일단 나가주면。はい。 감사합니다. ね、急に状況が変わってしまって、非常に大変なんですが、どうなんでしょうか。ですね。ちょっとじゃあ、まず僕が最初に一つ聞きます。변호사님은 사법 수습 연수했을 때 동기 중에서 검사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하고 자꾸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저희 때하고는 좀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저희 때는 전체 동기 중에 한 15%? 15% 정도가 법원으로 가고 또 15% 정도가 검찰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따로 무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이나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됐었어요. 연수원에서.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법원의 판사가 되려면 로클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클럭이라고 하는 어떤 재판 연구원 비슷한 그런 지위를 몇 년 동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검사들은 바로 될 수 있어요. 여전히 옛날하고 달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 시스템은 검사든 판사든 바로 연수원에서 갔는데 지금은 판사는 조금 어려워졌고 검사는 옛날하고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빨리 출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조금 인기가 높은 상황이 됐어요. 판사들에 비해서 과거 시스템하고 비교하면. 근데 어쨌든 연수원은 같은 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로스쿨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로스쿨은 각각의 대학에서 로스쿨을 운영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해 가지고 검사나 판사, 변호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아요. 연수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긴밀도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소위 전관예우라든가 또는 법조인들의 법조라고 할 때 조라고 하는 게 무리 아닙니까? 무리. 그러니까 법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무리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동질성 그런 부분들은 연수원 때하고 로스쿨 때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네. ですね、今ちょっと僕が聞いたのはですね、チャン・ユシ弁護士も、いわゆるロースクールができる以前ですね、司法研修をやった世代ですので、同期の検事なんかとは会いますかと聞いたんですよ。でそしたらやっぱり同期の一緒に、2年間ぐらいかな、研修を受けてるので、会う機会があるというわけですよね。で、当時は、だいたい 15% が研修を受けて 15% ぐらいが裁判官になり、また 15% ぐらいが検事になり、残りが弁護士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ただ今はですね、各大学ごとにあるいわゆる法科大学院ですね、ロースクールで勉強し、でそこで合格すると、検事の場合はすぐ検事になれますが、判事ですね、裁判官の場合は、また別のそういう、研修機関というか、ところに入って研修を受けて、それから裁判官になるそうです。弁護士もすぐ弁護士になります。ですから、全員が一緒に集まってということではない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各大学ごとにバラバラになっている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一つのなんていうのかな、結束力というか、あるいは、そういったものというのは以前に比べれば弱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他にあまり時間もありませんので、
ぜひ質問をお願いします。あ、よろしいでしょうか。いいつも話して、いつもたくさん話して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も。はい。はい。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한국 뉴스를 체크하고 있는 뉴스라고 합니다. はい。 네, 반갑습니다. 예. 예, 今日は、ここから日本語でしたね。今日は、先生となんか意見が違ったら、違うかもしれないなと思いながら聞いたんですけども、とても共感する話ばかりでした。はい。もうちょっとはい。もうちょっと喋っていいですか。もうちょっと喋ってからで、特に一番共感したのは、軍事政権よりも、検察独裁の方が、これからの、その方がやっぱ残酷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点です。それは自分はやっぱりこの韓国の方とやっぱり話して感じていて、今の検察のやり方っていうのは、スキャンダルをでっち上げ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軍事政権だったらアムネスティとかやっぱりいろんな団体とかがやっぱ支援してくれるけども、そうじゃなくて本当にチョ・グクさんとかスキャンダルをでっち上げるっていう風な形は、むしろ軍事政権よりもやっぱり残酷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すごく感じています。その点すごく共感しました。まずここまでにしましょうかね。西田 씨는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진보적인 뉴스를 일본어 자막을 달아가지고요, 일본 사회에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네. 네, 언제는 좀 그 느끼는 점에서 맞다고 느끼는 거는 군사 독재, 군인들의 독재보다 검사들의 독재가 또 뭐 위험도가 높다고 그럴까요? 무섭다고 하는 설명에 대해서西田 씨도 동의한다고 합니다. 제목가? 예. 네. はい。はい。そうですね。で、そこで、昨日も、僕も最近、昨日は、昨日の政治合意についてですけども、僕は、ケッタルヤガたちの集会を毎晩、BGM のように、運動中の BGM とか車のカーラジオのように聞いています。で、やっぱり昨日の合意については、やっぱ失望したという人たちの意見をたくさん聞いてるんですけども、僕は現時点だったらやむを得ない妥協だったかなと思います。ここまでにしましょうかね。はい。西田 씨는 매일 개탈라고 그럴까요? 민주당이나 여성분들의 그런 집회 모습이나 그런 거 자주 보는데요. 네, 어제 합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시다 씨 생각은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一番の問題は、1年半後に検察の捜査権を全部剥奪するということに、全部なくすということには合意はしてるんだけども、この法案をユン・ソギョルが拒否権を発動すれば終わりなんですよね。でそのことについて、国民の力党が、合意、そのことについてユン・ソギョルは拒否権を発動しないということを約束しなかったのは非常に危険なんですけども、それはやっぱり今後、今集会に集まってる人、すごくいい集会をやってるんだけども、まだ数が少ないんですよね。結局、今日もソチョドンに集まる集会あるんですけども、これが30万人とか40万人いつも集まるぐらいにならない限り、それは厳し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はい。 가장 니시다 씨가 걱정스러운 거는 1년 내지 1년 반 후에 검찰 그때까지 가진 경제 범죄나 부패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는 법안을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 과연 괜찮은지, 역시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태도가 없으니까 지금 검찰에 대한 압력, 시민의 힘을 가하는 시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까요, 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예. はい、ここまでにします。では、はい。はい。
니시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어제의 중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사실 이게 정치죠. 100%다 가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받아낼 거는 받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방향,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기본 방향을 얻어냈고, 그다음에 당장 뭔가 좀 떼내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제 여당이 되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실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진 않아요. 이게 지금 100석 조금 넘으니까 이게 국회의 힘이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총리도 못 뽑고 장관도 못 뽑고 이런 식으로 파국으로 가는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걸 막으면서 좀 전국을 주도한다라는 그런 성과를 얻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좀 길어집니다만 요약을 잘 해줄 거라 생각하고 권성동이라고 그 원내대표 지금 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 합의안 중재안에 대해서 거의 모든 내용을 자기 뜻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의도대로 주도하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국민의힘도 검찰이 계속 이렇게 비대해지고 검찰 공화국화 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다. 요 해석이 하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도 검찰을 좀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중재가 가능했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검찰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국민의힘도 검찰을 그대로 계속 놔두면은 정치인들도 계속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전국 운영을 하는데 마이너스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야당 국민의힘도 검찰의 힘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그런 하나의 목적 또는 공통된 인식하에서 이 문제를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서.ね、여기까지 좀 먼저 할게요. 昨日のことに関してですね、国民の力の콘산돈도 그 사람도 검사 출신 아닌가요? 맞아요. 권성동도 검사 출신인데 네. 정치를 오래 한 분이죠. 네. 네. 院内総務ですね、合意にサインをしたコンサンドンという国会議員も、検事出身なんですけど、自分たちが考えている内容で、合意ができたというふうに一応言ってるわけですよね。で、それは単なるリップサービスなのかどうなの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やはり国民の力、保守党の方も検察権力が、このまま放置されると、非常にこれはちょっと良くないんではないかと、マイナスではないかという判断ですね。選挙とかいろいろな時に、国政運営とかいろんなところで負担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動きもあったと思います。そういう分析もできると思います。やはり検察をそれなりに統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必要性を感じていたん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判断ができます。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민주당의 강성 그 지지층, 개딸, 양아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이게 윤석열 취임 이후에 지금 현재의 약속들이 지켜질 건가에 대한 담보 장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정치적 선언이라는 거죠. 아까 6개 중에서 2개만 남기고 하는 거 그거는 4월달 안에 입법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후에 나머지 2개를 다 가져와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이뤄낸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치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담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강성 지지층에서는 걱정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은 윤석열 씨가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어차피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독재 정권을 여러 차례 물러나게 했었던 민주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제가 검찰공화국에 우려가 있다라는 그 걱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생각했을 때는 호락호락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어제 그 중재안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그 내용을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갈 거라고 하는 그런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검찰공화국이 틀림없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 수준,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 이런 거를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윤석열도 대통령이 된 이상 검찰총장 할 때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반대 의견이 있는 거죠. 이게 팽팽하게 가고 있긴 한데 확실한 거는 당장 하는 것과 정치적 선언에 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는 이걸 다 미흡하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정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 불가피성이 있죠. 네. 夫が興味ないけど。まあ、僕から言ってわか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みんなが知らない。ですね、今、検察が6つ持ってるわけですよね。で、このうちの4つはですね、この4月中に法律を作りますので、警察の方に移行します。これはもうちゃんと、国民の力、保守党も同様しているので、来週かな、再来週の、国会で、可決した法律が成立します。問題は、残りの2つですね、経済犯罪とか腐敗ですね、ということに関して、政治腐敗かな、ということに関して、果たして1年後なり1年半後、検察が手放すの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担保は全くないです。いわゆる政治的な約束でしかありません。ですので、民主党の、強硬派、なり、強硬派というか原則派というか、マスコミが言ってますけどね。原則派というべきか、純粋派というべきか、強硬派というべきか。ケッタルの説明した方が良さそうですね。日本人は知らないから。それに対して非常に不安を持っていると、不満と不安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果たして1年後なり1年半後、ユン・ソギョル、大統領になっているわけで、約束を守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これに関してはですね、今回の合意、折衷案の合意に関して、ユン・ソギョルも、多分目を通して合意をしているでしょう。OK 出していると思います。で、彼もですね、大統領になった場合は、今までのような形での、検事総長の時のような、検察総長のような、なんていうかな、形でのやり方というのはできないだろうと。また、韓国社会というのが、いわゆる独裁政権と何度も対峙してぶつかって、その独裁を、ブレーキをかけたり、あるいは倒したりということをしているので、そこに対してはですね、大丈夫だというふうに判断している人たちもいます。で、そこに関しては非常にまだどうなるかわからないな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若干意見は違うんですけど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高橋さん、お久しぶりです。どうもご無沙汰してました。最近土曜日の勤務が多くなりまして、すみませんです。チャン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僕、今日の講義を受けて、非常にいろいろ新しいことを知ったんですけども、一番ちょっと実は驚いたのは、
韓国の司法修習制度と日本の司法修習制度がそんなに違うのかと思った。つまり、日本の司法修習制度は、司法試験を合格した人は、仮にその弁護士になる人も、検察官になる人も、判事になる人も、同じ修習所で2年間やるんですよね。ところが今のチャン先生のお話だと、弁護士になる人と検察になる人とか、それぞれ違う修習制度があるっていうことを僕、驚きました。っていうのは僕は2007年に提訴した、東京大空襲訴訟を僕は支援してましたので、その時に弁護団とも非常に仲良くなりましたし、今現在で言いますと、僕は安保法制違憲訴訟、日本政府が勝手にもう憲法違反の安保法制というものをですね、2015年に9月19日に強行採決をした法律ですけども、これに対して我々今全国で7699人が22カ所の地方裁判所で争っている裁判なんですけども、そのうち僕は、自衛隊の差し止め訴訟っていう一番コアな部分の裁判の僕は原告です。で、普段から、弁護団とも非常に緊密にですね、やり取りしていて、今は東京高裁で控訴審を戦ってますけども、その関係で弁護士の先生方がどういう育ち方っていうか、どういう制度で弁護士になってきたのかって話も聞いていたもんですから、今チャン先生のお話の中でもう初めからもう違う育ち方を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に対して非常に驚きました。以上です。네. 변호사님,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일본고 말하자면 도입한 거죠? 네,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본에는 로스쿨에서 합격하고 다시 사법연수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네, 저도 뭐 일본 그 제도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아무튼 도입하는 시기가 일본에서 로스쿨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그 시행착오를 겪는 그 경험들을 한국의 로스쿨들이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한국은 나름대로 로스쿨 자체의 순수성을 로스쿨 제도의 원래의 모습, 그거를 따르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게 유지되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일본은 과거 사법시험 제도하고 다시 또 섞이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순수한 로스쿨이 아니고 사법시험 제도를 일부 그대로 남겨둔 형태로 지금 조정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옛날처럼 사법연수원 제도는 완전히 없어진 거죠? 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2년 동안 사법연수가 있었던 거죠? 2년가? 예,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마지막 한 명이 연수 끝내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서초동에 있다가 저 경기도 일산으로 사법연수원을 건물을 옮겼는데, 지금 거기는 그야말로 법관들 교육시키는 그런 연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법연수생은 없습니다.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韓国のロースクール放送員になるロースクール制度ですね。日本が最初にロースクールを導入して、でその様子を見ながら作ったんですが、結局日本はですね、ロースクール制度といわゆる司法試験制度を折衷的な感じで今やってるわけですよね。で、昔確か司法修習生給料もらったじゃないですか。今また復活しました。今また復活した。はいはい。一時期なくなってましたよね。なくなりました。はい。で、結局韓国はそれを見ながらロースクール制度をこう保つということで、
司法修習生はですね、司法試験が暫定的にちょっと残ったんですよ。で、去年ですね、最後の一人の司法修習生が終了して、で、現在は司法修習制度というのは一切なくなったそうです。あ、そうですか。完全にロースクールに移行したそうです。はあ、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ただ、弁護士の数が多いから最近大変だよね、韓国も。아,それ日本も同じです。 그래도 요즘 그 변호사 수가 많아졌으니까요. 네.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가 좀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그래서 로스쿨이 일단 정착이 됐는데 아직도 사법 시험을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스쿨 졸업생들 중에 한 50% 정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53%가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게 1,50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걸 가지고 로스쿨에서는 계속 늘리려고 하고 기존의 변호사들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줄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합격률 그리고 합격자 수를 50%를 넘길 것이냐, 1,500명을 넘길 것이냐. 그게 항상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1,500명 변호사가 생긴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1,500명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네. 많기는 많다. ですね、結局、韓国もですね、1年間にだいたい1500人ぐらいが合格して弁護士になるそうです。で、この数がですね、多すぎるというのは、まあ、現役の弁護士はいるわけですよね。で、ロースクールの学校の場合は、もっと増やすというわけであって、数合格率というのをですね、1000引きを1500ぐらいでするのか、あるいは定員の 50% のぐらいにするのかということで非常にいつも問題になってて、また司法試験も復活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意見もあったり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日本の場合は地方と都市の弁護士の偏在っていうのがすごく問題になってるんですね。だから田舎に行くとほとんど弁護士がいないけど、本当に大都市には集中しているという。だから東京でいうともう東京第一弁護士会、第二弁護士会っていうもう作んないといけない方になってますけども、それはまあ置いといて、今、15人の方がこの講義を聞いておられるので、一つだけちょっと言っておきたいのは、僕が今安保法制違憲訴訟で戦っている弁護団の中に、児玉裕二先生っていう弁護士がいます。児玉裕二先生で、この先生は実は昔盛岡地方裁判所盛岡地裁の判事だったんですね。でその時に起きた事件が、確か1968年だと思うんですが、雫石全日空墜落事件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これは全日空の普通の旅客機に自衛隊機が突っ込んで墜落したっていう非常に痛ましい事件でしたけども、その時に裁判官をやっていたのが児玉裕二先生で、児玉裕二先生はその時にもちろん全部調べてですね、もう明らかにその自衛隊機に 100% 非があ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判決文を用意して書いてたそうです。ところがですね、彼はその判決を下す1ヶ月前に突然左遷されるんです。ものすごいこれは僕ショックでしたけども、でその時に陪席裁判官でしたので、右側と左側に2人いるんですけども、もう一人北沢先生っていう弁護士も今我々の安保法制違憲訴訟の弁護団の一人なんですけど、この北沢先生と児玉先生っていう2人の裁判官は一致してですね、自衛隊機が悪いということで判決を作っていたのが突然左遷されてしまったという。
それでまあ、裁判官辞めて弁護士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ことが日本ではあります。ちょっとじゃあ、한국의 경우에는 법관에 그만두고 변호사 되는 사람도 많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게 전관. 그러니까 음. 한국은 전관이 참 문제가 많고, 음.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왜 이렇게 저항을 하냐면, 검사들이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조금 고위직 검사로 옷을 벗으면 변호사가 되면 일반 변호사의 거의 100배 정도의 수입을 얻습니다. 1년에 최소 뭐 30억이다, 뭐 50억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00배 정도의 수입을 가져요. 근데 이게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경찰로 가게 되면 오히려 경찰 쪽에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법률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경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사들은 전관예우라고 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이 원래 수사의 주체여야 되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유가 좀 뭐랄까, 수사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검찰에 비해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는 거지. 항상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검사가 그래도 경찰보다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 경찰도 그 경찰대가 생기기 전에는 거의 약간 좀 수준이 낮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경찰대가 많이 생겨서 좋아졌는데, 뭐 경찰대가 중요한 건 아니고 로스쿨 출신들이 만약에 이 수사권 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은 경찰로 아주 많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법성 통제,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고 법리를 알아야지 또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이 되는 그런 방법들 외에 로스쿨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훈련을 받아서 경찰로 지금도 많이 뽑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대규모로 늘리진 못하는데, 이거 이대로 가면 발생하는 효과가 로스쿨 출신들이 엄청나게 경찰로 갈 거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들의 그 어마어마한 전관 예우가 사라지는 것과 로스쿨 출신들이 경찰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 두 가지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今回のですね、捜査権、起訴権の分離で、今後予想されるということはですね、検事が結局、検察を辞めて、弁護士になりますよね。そうすると、ちょっと検事も上のランクにいて辞めた場合はですね、弁護士になると、普通の弁護士の100倍ぐらいの給料をもらうわけです。すごい。日本円にしても億単位で稼ぐと。すごい。で、この特権が結局なくなるわけですよね。捜査ができなくなる。ああ、そっかそっか。なるほど。で、これが困るということで、ものすごく抵抗してるわけですね。はっきり言うと。お金が理由だったんですか。で、もう一つですね、これに今後こうなっていくと、ロースクール出身者で、司法試験、受かる受からないは別にして、ロースクール出身者がですね、警察に行くということも増えるだろうと。つまり、警察の方で、捜査を法的な根拠を持って捜査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法的な知識のある人間が必要になると。で、現在もですね、司法試験に合格している人も、警察の方に行く人も何人もいるそうです。ただ、予算の関係、あまり増やせないので、いいんですけど、今後、その、なんていうかな、枠が拡大していくだろう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그리고 그 변호사님, 네. 법관에 대한 그 제재나 그런 거는 가능한 건가요? 법원. 우리나라는 이제 검찰은 같은 법조인이라고 해도 하나의 그 정치 집단화돼 있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정치 네. 권력화돼 있는 게. 네, 검사가 에, 아니고 예, 판사. 그건 검사들은 그렇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판사는 음, 에, 에, 관료화돼 있다. 한마디로 관료화. 아,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그 배심제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초기 단계고 판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권위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법원에 이게 사실 이런 폐습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유래된 게 사실 일본으로부터 유래됐어요. 일본 식민지 시대 그때로부터 일제 강점기부터 대부분 그런 유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판사들은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있고 하면 그 좌배석 우배석 판사들이 걸어가는 그 위치도 똑같이 맞춰서 가야 되고 식당에서 뭐 밥을 먹는다든가 뭐 이럴 때도 그런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권위주의, 관료주의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법원입니다. 판사들. 검사들은 정치 권력화된다는 게 문제지만 판사들은 그런 관료화돼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고도로 관료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이렇게 사고를 계속 치는 거죠. 말하자면 계속 드러나는데 판사들은 은근히 관료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본질을 꿰뚫어서 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몇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사법 법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게 너무 관료화되어 있는 핵심적인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의 법원 행정처가 그걸 없애고 민간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관료가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 자문회의 뭐 이런 지금 이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판사들끼리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사들끼리 관료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민간이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행정, 그러니까 법원의 행정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 판사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지 말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 이걸 비롯해서 법원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가장 고도로 관료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검사들보다도 오히려 좀 은밀하게 어려울 가능성이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今ですね、裁判官ですね、についてはどうなんですかという話を聞きました。で、裁判官の場合はですね、高度な官僚組織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ヒエラルキーがものすごくて、例えば歩くときもですね、場所が決まってるとか、食事をするときもなんか座る場所が決まるとかね、ものすごいらしいんですよね。で、結局、それは多分日本の、法制度、法典かな、そういうのの影響もすごくあると思うんですが、結局ですね、検事の場合は、政治勢力化しているために、結構ポカをするわけですよ。事故を起こしているわけですよ。で、問題が明らかになる場合があるわけですよね。ところが、判事の場合は、裁判官の場合は、高度に官僚化しているためになかなかそういう問題点というのが出てこないそうです。で、一番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裁判所の、行政部ですね。ここが全く外からの統制等は受けられない組織になっています。で、ここをですね、民間ですね、もちろん民間といっても放送関係者、弁護士とかになると思うんですが、入って、
それなりに外からの統制っていうかな、チェックなりコントロールもできるようにしようという提案はしているそうです。ただ、なかなかですね、裁判所に対する改革というのは非常に難しいそうです。はい。さあ、それでは、そろそろ時間もあれですので、1人、2人、2人ほどに聞いて、今日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が、最後にいいですか。田中さなるべく短めにお願ん。いします。簡単。今僕、一人で、スタンディングしてます。はい、わかりました。それは何だウクライナですね。はい。これから南越谷駅に行って、一人でまたスタンディングしておきます。はい。ですね。あと、他にどなたかあれば、ぜひどうぞ。どなたもなければどうしても一つ聞き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も、なければ。どうぞ、西田さん、一言どうぞ。はい。まず、僕はちょっと見解が先生と違うのは、明らかに国民の力党は、1年6ヶ月後にユン・ソギョル大統領が拒否権を使うことを前提にして、今回の合意をしたと思っています。はい。で、やっぱりね、支持率が低いことを分かってるから、これからどんどんその支持率が下がるから、その前に検察独裁体制を作りたいっていう意向が、やっぱりハン・ドンフンさんの指名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僕は思っています。っていう中でどうしても聞きたいのは、やはり今回のこの法案にとって、どうするのやっぱ大変だった壁は、やっぱり正義党と民病のがやっぱり反対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反対で、それで、その理由は、法案の趣旨には賛成するけれども、時期、やっぱりその準備が整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をやっぱり理由にされてたんですけども、やはり5月の10日になれば、確実にユン・ソンニョル新大統領は拒否をするので、その前に通す必要があった。で、ここでどうしてもお聞きしたいのは、民主党の議員にもやっぱそういう人いっぱいいるし、いろんな人やっぱりいるんですけども、正義党もそうだし、民病も、やっぱ検察が怖くてね、これを通さない、戦わない、やっぱ口実探しを知る人がやっぱりいろんなところにい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のが最後にどうしてもお聞きしたいところです。はい。西田씨는 판단을 좀 변호사님하고 다르거든요. 아마 1년 반 후에 그 윤석열은 거부권 이용해가지고 다 그 두 개의 수사권을 옮기는 게 반대하고 결국 검찰은 계속 그거는 갖고 있는 것 아니다. 갖고 있게 될 것 같다고 니시다 씨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도장 찍는 거 아니냐고 합의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니시다 씨의 생각입니다. 네, 가장 그 니시다 씨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정의당 아니면 민병 참여연대는 이번에 민주당 좀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 뭐라고 하냐 반대는 반대. 신중하게. 네, 속도 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속도 조절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그런 건지. 그 민변은 그래도 변호사들 조직이니까 좀 괜찮은데 참여연대는 이번에 이 검수 완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하는 바람에 하루에 수십 명씩 회원이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요구는 이 굉장히 강력한 검수 완박을 원했죠. 근데 사실 그 성명서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반대한 적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변도 그렇고 그거는 이용한 거죠, 언론이. 그러니까 조금 이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정도 얘기를 이제 걱정을 담아놨는데 그게 반대라고 하는 식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한 거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언론의 힘 관계가 언론 지형이 그런 식으로 진보 쪽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권 때 종편이 만들어졌고요. 뭐 그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 언론이 우리가 그래서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검언 언론이 검찰하고 딱 붙어가지고 검찰의 입장을 주로 보도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민변참여연대는 조금 이런 부분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잘 헤아려라 뭐 이 정도 입장이었었는데 그게 반대로 나타난 거는 확실하게 그거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거를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시민단체가 힘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언론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검언 유착돼 있는 현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씀해 주시죠. まずですね、民弁なり参与連帯ですね、市民団体が、今回の民主党の、捜査権と秘書権の完全分離について反対だという形でマスコミに報道されたんですが、それは実は、保守的な言論の、なんていうか、でっち上げというか、ミスリードっていうんだっけです。実際はですね、ちょっと心配だぐらいの意見表明だったんですよ。これだけ早くやると、いろいろな予想していないことが起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形での、意見の表明だったんですが、これがですね、保守言論によって、この2つの市民団体は反対だというふうに報道されてしまって、そのおかげで、参与連帯の会員はですね、毎日数十人ずつ脱退しているそうです。なるほど。で、やはりこの言論と検察の癒着というのも非常に強くて、進歩的な市民がですね、あるいは市民団体がそうじゃないと発言をしても、なかなかそれが反映されないという、状況にありま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聞きたかったことは違うんですけど、まあ、別のことで、いい回答が来たので、はい。聞きたかったことは、まあ、特に正義党ですよね。やっぱり、怖がってる、検察を怖がって、やっぱりほら、慎重論と言って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聞きたかったんですね。검찰 그 문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걱정이 니시다 씨죠. 니시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그런 걱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사실 좀 따지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검찰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무속 논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설마 윤석열이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씨가 뭐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정 또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되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이게 대통령 까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잘 예상을 정확히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스타일대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 검찰공화국을 계속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검찰 중심의 검찰을 권력의 중심에 세워놓고 검찰을 통해서 국정을 통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고 그것도 상당히 유력한 일리가 있는 예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어차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으로서 뭘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항하고 뭐 어떤 대선 후보 때 했던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이거는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절대 용납하는 국민들이 아니고 벌써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켰던 국민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제 아무리 뭐 한다 해도 국민들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씨도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성과,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성과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윤석열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검수완박도 앞으로 각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방선거나 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또 그 사이에 각 정치 세력이 얼마나 분발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이 윤석열이 기존대로 갈 거다, 윤석열이 그래도 좀 바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가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ですね、西田さんが言ったような、そういう不安ですね、心配、1年後、1年半後にちゃんと完全に分離す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チャンさんもそういう心配は持ってます。で、とにかくですね、今まで経験がしたことがないタイプの人間が大統領になったわけですよね。それはもう自分たちでなくて、国民の多くの国民がそういう心配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結局ですね、政治的な能力、あるいは実績は、判断され、評価されて、大統領になったわけではないです。不動産問題とかさまざまな、民主党のすみません、失敗ですね、その合間を縫って、結局大統領になって、民主党もまさかユン・ソンニョルが大統領になるというには予想もしてなかった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そういうのがあって、でまた、ムーダンの意見を尊重したりとか、いろいろな噂もあるわけで、占い師ですね。占い師ですね。で、そういうので、2つの判断があります。今までやっていたような形での、検察権力ですね、検察の、力のもとにですね、国政も運営していくという、強権的に運営していくんじゃないかという予想、いや、そうじゃなくて、大統領なんでそれはできないだろうと、何らかの成果を得なければいけないから、そういうことで、柔軟に対応す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見方、この2つの見方がありますが、どちらにしてもですね、今後、6月には地方選挙もあります。その中で各党がですね、どれだけ支持を集めるのかというのも問題になりますし、また本当にユン・ソンニョルが独裁っていうかな、独走したら今までパク・クネ、イ・ミョンバク本当に弾劾し、あるいは刑務所に送ったという、そういう国民のそういうなんていうかな、熱意、キャンドルの力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ところも、全くは無視でき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大体そのぐらいかな。こんな感じですね。はい。ね、あれですみたい。もう12時半なので、これで、そろそろ終わりにします。짠 변호사님, 네, 오늘 쉬는 날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항상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다나카 선생님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너무 통역도 잘해주시고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韓国のことに皆さん興味持っ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通訳を介してですが、
本当に良かったと思います。じゃあ皆さん、最後に拍手して終わりましょう。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ですね、はい。さあ、これで終わります。先ほど言いました、来週、再来週の、PR をして終わります。来週はですね、ホ・ヨンさんという女性の方、今、性売買の、防止のためのネットワークの、全国的なネットワークの中の活動家をしている方が、女性家族部ですね、の廃止という動きがあります。まだですね、法律を改正しないとできないので、今後どうなるかというのは不透明なんですが、この女性家族部というのがどういう部署であるのか、今までどういうことをしたのか、廃止をするとどうなってしまうのかについて、ちょっと現場の声を聞きたいと思います。また5月の7日、第1土曜日はですね、最近、日本大使館の前の水曜デモというのがですね、正常な形では運営ができなくなっています。右翼保守勢力がですね、少女像の前を陣取ってですね、大きな、スピーカーの音でボリュームで、水曜集会を実際妨害しています。で、それに対する抗議集会というのが、今週の水曜日は大きく行われて、また、控訴、告発も行っています。この状況についてちょっと聞こうと思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とですね、僕がまた別にやっているインタビューリンクですね、4月の上旬に神戸学生宣伝センターの平井一さん理事長にインタビューをしました。今はですね、字幕の作業をしていまして、本来でしたら来週の火曜日ぐらいに送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が、ちょっと2、3日遅れると思いますが、その点ちょっとご了承ください。70年代のですね、神戸での、日韓、あるいは、ベトナム反戦も入るんですが、そういう市民運動の動きで非常に面白いです。1回目やった森さんの話が東京の話で、その次、神戸の話なんで、非常に対照的で面白かったです。いずれ高橋さんもお願いしますね。80年代の話。わかりました。なかなか聞けない、京都府学連の話。そういういろいろ秘密の話も教えてください。はい、どうも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で終わります。また、じゃ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失礼します。